네, AI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외부 악재가 부각이 됐고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여기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또 일본 쪽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확인하고 가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 시장의 투자 심리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시장이지만 내일을 위해서 또 차분하게 시장 전략 준비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바이오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긴 했는데 오늘은 좀 2차 전지가 좀 세론이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신호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 대한 유동성 장세가 역대급으로 움직였을 때도 고점을 찍었던 게 고객 예탁금 80조인데 지금 84조를 육박하는 금액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보다는 이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언제가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에 대한 매수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사이클 여전히 기대감이 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리뷰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오스코텍이 우리 포트에 있었어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이렇게까지 작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프리장에서부터 움직일 네. 때마다 약간 쎄하긴 했습니다. 프리장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는 그렇게 좀 과도하게 올라가면은 좀 빠른 세론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조금 과하게 세론이 만들어졌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다가 지수도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과하게 밀리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79,600원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는 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달성하고 나서 현재 주가가 54,000원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4차 목표가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구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수급이 한번 꼬였기 때문에 추세가 또 세론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마지노선이 깨지면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라인으로 제가 55,500원 여기를 깨면은 좀 마지노선이다라는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 한 번 더 체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리뷰하겠습니다. 디어유가 있는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조금씩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제가 또 한일령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구간인데 이런 식으로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름 테라페틱도 그렇고 인투셀도 그렇고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디어유 이제부터 상방으로 올라가는 초입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방에 열려있다라고 하면 45,000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해볼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좀 대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찾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섹터보다는 개별적인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개별 장세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테마주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개별 장세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무엇인가요? 오늘 좀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별 장세에서 빼놓지 않고 지금같이 이런 구간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슈 볼까요? 네,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사람 없이 탑승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좀 이제 큰 빛을 발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에서는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진도를 못 빼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조직을 싹 교체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좀 경쟁이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멀티플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속해서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자율주행은 장점으로는 어떤 모멘텀을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거대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한번 제대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플랫폼 확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좀 정책 완화라든지 속도화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도 같이 맞물릴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파이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속도전까지 좀 유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커다랗게 상승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자율주행은 한국과 미국이 기술이나 규제 측면에서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규제에 대한 좀 명확한 구분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더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는 텍사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좀 잘 해소를 해야 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레벨 3를 넘어가서 레벨 4가 된다라고 하면은 술을 먹고 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거 풀어가는 시간만 해도 꽤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 장점과 단점 각각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어떤 테마인가요? 네, 개별 장세 중에서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또 구리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전선 테마가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선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 체크해 볼게요. 네, 이슈 보시게 되면 지금 공급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고만 해도 4배가 폭증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K 증시에 구리 골드러시라는 단어가 표현이 될 정도로 구리에 대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I 수요까지도 계속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선업계에는 장기 호황이 예고가 된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1차원적으로 전선업계 중에 매출액이 증가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선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되나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판매 단가가 자동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매출 파이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하는 금액은 똑같이 양은 이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규모 자체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전선업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업계에서 구리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부담은 이제 구매를 하는 쪽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지 판매라는 전선업계에 대한 여기 부담감이 제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구리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는 커다란 수혜를 볼 수 있는 1차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전선업계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구리값 상승이 단점이 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판매를 이제 구입을 하는 쪽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 수요가 줄어든다. 예상했던 실적만큼에 대한 파이가 안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리 가격이 또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상 추정치에 대한 매출의 파이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리스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고 이제 다시 안정화가 돼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선이 어떻게 좀 성장할지 실적을 좀 찍어내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현재 구간에 대한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테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실 두 테마다 단발성으로 본 테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최근 들어 좀 더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엄청 큰 종목은 아니라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뭘 하고 있는 회사일까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조작하게 할 수 있는 화면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VI라는 이제 이 부품
부품과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공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앞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레벨 3 단계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4랑 5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모트렉스에 대한 기술 공급망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멀티플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지배구조 개편까지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 모트렉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까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나요? 네, 지금 많은 바닥권에 있다가 약간 추세를 돌리는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넥스트레이드로 바로 접근해도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1,300원, 손절가 라인은 8,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랑 바이오 기대 많이 하셨는데 오늘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한번 쉬어갔다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입장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